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조금 고생을 했죠. 제가 영상에서도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걱정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잘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기는 기침도 별로 없고 콧물만 살짝 났었는데 이 콧물도 이제는 잘 나지를 않길래 저는 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 여전히 좀 무겁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감기에 걸렸다고 운동도 안 하고 좀 많이 먹었더니 그래서 몸이 무거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감기가 다 낫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어제는 몸이 다 좋아진 줄 알고 요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밤에는 아예 그냥 열도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 감기가 기침도 콧물도 별로 없는데 몸살 기운이 나는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이 무겁고 이런 걸 몸살 감기라고 하는데 이런 몸살 감기 증상이 나는 그런 감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가스 검진을 하는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 감기가 딱 이렇다고 말씀하시면서 감기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걸린 그 감기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봐도 요즘 이런 감기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는 없던데 역시 이런 정보는 사람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에 살고 있다면 기침도 콧물도 나지 않지만 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거는 감기니까 혹시라도 무리해서 더 저처럼 운동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약 먹고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봄 날씨는 낮이랑 밤이랑 기온이 많이 달라요. 그죠? 이런 걸 일교차가 크다라고 말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에는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비타민 같은 것들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근황이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성년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의 5월은 기념일이 참 많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날이 있는데요. 바로 성년의 날입니다. 이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있어요. 올해에는 5월 19일이 성년의 날이네요.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한국의 성년의 날입니다. 일본이 특히 이 성년의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성년의 날이 아니라 성인의 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 성인의 날은 한국과는 다르게 새해가 시작하는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좀 도톰한 겨울 기모노를 입고 축하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화려하고 예쁜 기모노도 입고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 장식도 하고 남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일본의 성인의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벤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일본과는 다르게 이렇게 화려하게 성년의 날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년의 날을 잘 챙기는 일본 문화가 조금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성년의 날을 제대로 챙기려면 예쁜 옷들도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날에 특별하게 챙겨주고 이런 전통 옷도 사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사실 한복을 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성년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 나만의 한복을 맞춘다면 집에 다들 자기만의 개인의 한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한 날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 한복을 입고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년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 모두가 한복을 맞춰 입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쉽게도 이 성년의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일도 아니고 이날에 특별하게 입는 옷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날에 특별하게 주는 선물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성년의 날에는 대체 어떤 선물을 주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성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 이 어른이 된 걸 축하해주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니까요. 물론 모양은 다들 다르겠지만요. 근데 앞에서 성년 얘기도 하고 어른 얘기도 하고 특히 성인 이야기도 했는데 이 단어들이 다 뭐가 다른 걸까요? 어른 그리고 성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른답게 굴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똑바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인, 어른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러면 성년은 언제 사용할까요? 성년은 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 같은 건 법적으로 성년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죠. 사고, 피우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친권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을 때 사라집니다. 친권이라는 건 부모가 성년이 안 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성년이 아닌 사람들은 반대로 미성년이라고 부르죠.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님이나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면 가까운 어른들에게 꼭 관리받고 보호받아야 해요. 그죠? 하지만 성년이 된다면 이제 이런 친권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 보호받거나 관리받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년이 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된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들도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의무들도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내거나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성인이 되고 나서 꼭 해야만 하는, 꼭 져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의무는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진다라고 말해요.
성인이 되면 이런 의무들을 다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자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성년이 되었을 때 한국에 이런 성년의 날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서 축하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꽤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라서 요즘은 여러 나라들에서 성년의 날 같은 행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매해 다 같이 한 살씩 나이를 먹는데 어떤 나라들은 생일마다 나이를 한 살씩 먹기도 해요. 이런 나라에선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딱 어느 날을 정해서 성년이 된 걸 축하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성년이 되는 생일날 축하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옛날부터 새해가 되면 모두 다 한 살씩 나이를 먹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성년이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성년이 되는 걸 축하해주는 이벤트들을 했어요. 이걸 성년례라고 하는데 만 15살쯤에 했다고 합니다. 만 15살에 벌써 어른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르기는 한데요. 옛날에는 사람의 수명이 훨씬 짧았잖아요. 그래서 15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수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수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건을 쓰다 보면 물건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이것도 수명이 다 끝났다, 수명이 다 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다 수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수명이 50에서 60살 정도였으니까 15살이면 어른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성년례라는 걸 하고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때 어른이 된다는 상징으로 머리를 위로 묶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머리를 위로 묶지 않고 밑으로 따았었어요. 이거를 댕기머리라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다들 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볼 때 머리를 위로 올린 게 아니라 내려서 이렇게 따서 머리 스타일을 했다면 이 캐릭터는 아직 미성년자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성년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위로 올려서 묶는 상투머리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모자인 갓을 썼습니다.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갓 많이 나오죠. 뭔가 느낌 있는 멋있는 모자인데 이 모자를 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꼭 15살이 넘어야 어른이 돼야만 이 갓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처럼 위로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올려서 묶고 여기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녀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이 비녀가 뭔지 아실 거예요. 머리에다가 젓가락처럼 생긴 장신구를 꽂는데 이걸 비녀라고 하죠. 이런 동양의 나라들엔 다 비녀가 있지만
한국의 비녀는 그 한국 비녀만의 특이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끝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보석 같은 게 달린 그런 스타일의 비녀들을 많이 꽂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인이 되면 머리를 동그랗게 묶고 거기에 비녀를 꽂았어요. 이렇게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는 걸 쪽을 찌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쪽찐머리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성년례를 하면서 성년이 돼서 머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예 성년이 될 때쯤에 그냥 결혼을 해버려서 결혼할 때 머리를 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올렸다는 건 성년이 됐다는 뜻인데 머리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도 떠올라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쪽진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성년이 된 게 아니라 결혼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100% 다 결혼을 해서 쪽을 찌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기생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에피소드 사군자에서 기생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건 연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고객들에게 접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연회의 분위기만 띄운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기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손님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노래나 춤, 그리고 글이나 시, 그림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생들은 사실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의 신분이 훨씬 더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고객들이 기생집에 와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면 이거를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자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그걸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생들도 처음부터 성년의 나이였던 건 아닐 거잖아요. 원래는 어린 아이였다가 어떤 남자 고객과 처음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성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요, 근데 남자 고객과 관계를 맺어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남자 고객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남자 고객들은 그 기생과 내가 관계를 해서 내가 저 기생이 진짜 어른이 되도록 내가 가르쳐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이 남자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걸 머리를 올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어떤 기생과 처음으로 관계를 했다면 내가 저 기생의 머리를 올려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내가 저 기생의 머리를 올려줬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올려줬다라는 말이 성적인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를 올린다는 게 성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진짜 좋은 뜻이 좀 다르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성년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묶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올린다는 건 꼭
결혼을 했다는 뜻도 아니고 꼭 성관계를 해봤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성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조금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검색해보고 알아낸 건데 원래는 저도 이렇게 쪽진 머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결혼을 안 했어도 성년이 되면 쪽진 머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성년례를 제대로 해줬었는데요. 이게 조금씩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혼식 할 때 바로 머리를 올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진 머리를 했으면 결혼을 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편견, 진짜가 아닌 잘못된 의견을 편견이라고 하죠. 이런 편견들도 생겨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성년이 되면 다들 머리를 올려 묶었다는 거죠. 이런 성년례는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없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학교나 기관들에서 이 성년례를 해보는 이벤트들을 많이 열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머리도 올리고 성인이 되면 지켜야 되는 예절 같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성년례는 이제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년의 날에 특히 주는 상징적인 선물들이 있거든요. 바로 장미, 향수, 그리고 키스입니다. 장미라는 건 열정을 뜻해요. 그래서 열정적인 어른이 되라고 장미를 선물했습니다. 특히나 보통 만으로는 19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20살에 성년이 되기 때문에 20송이의 장미를 많이 선물해요. 20송이 장미 꽃다발을 이렇게 딱 받으면 진짜 기념하는 느낌이 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장미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주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장미꽃을 나눠줘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동아리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성년의 날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다는 걸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성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또 성년이 됐으니까 똑바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향수를 주는데요. 향수는 좋은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래요. 다른 것들보다도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기억이 확 나는 경험, 여러분들은 해본 적 없나요? 실제로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보다도 냄새를 맡았을 때 그 기억이 확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수는 이렇게 좋은 향기와 함께 좋은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향수는 보통 아이들은 쓰지 않으니까 성년의 날이 딱 됐을 때 누가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선물을 해주면 나에게도 참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향수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향수를 사서 잘 써보려고 했는데 저에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향수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너무 띵하고 아파서 저는 향수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은은하게 얕은 향이 나는 바디로션이나 샴푸 같은 걸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키스였죠. 키스라는 말 듣고 놀란 분들 계신가요? 이 한국에서 키스라고 하면 보통 그냥 영어에서 말하는 키스랑은 좀 달라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에게 해주는 볼 뽀뽀 같은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뽀뽀라고 부릅니다. 보통 키스라고 하면요, 연인들끼리 하는 입과 입이 만나는 그런 걸 키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됐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키스를 해줘도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연인이 생겨서 첫 키스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인이 됐다고 해서 꼭 바로 첫 키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누가 이렇게 첫 키스를 해준다는 거보다도 그냥 너도 이제 첫 키스를 해도 되는 나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성년이 되기 전에 키스 정도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사랑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나눠도 된단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성인이 되기 전에도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미성년자일 때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되지는 않아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도 웬만하면 미성년 때에는 조금 그런 거는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이 자라나고 나서 성년이 되고 나서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알게 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더 건강하겠죠? 그래서 성년이 됐을 때 이런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좀 개방적인 집에서는 피임 도구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자유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면서도 이런 관계들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들과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술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술과 관련된 예절을 어른들에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셨겠지만 한국에는 술과 관련된 예절이 있어요. 어른들과 술을 마실 때 어른의 술잔에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리고 어른의 술은 두 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마셔야 되죠. 이런 예절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셔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절 말고도 알아놔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을 주량이라고 부릅니다. 주량을 알아놓는 건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과 있을 때, 안전할 때에 술을 많이 마셔보고 나의 주량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그죠? 이런 행동들을 주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주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 주사는 어떤 건지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창피한 일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험한 일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년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과 술을 마시는 건 단지 술을 맛보는 게 아니고 나의 주량과 주사를 미리 알고 책임감 있고 안전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일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본을 쓰면서 성년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성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나요?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떤 축하를 받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성년이 된다는 건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내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생기는 거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 이번에 성년이 되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축하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자유를 나를 아끼면서 책임감 있게 즐겁게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의 속닥복닥 에피소드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에도 오늘의 질문 올릴 테니까 와서 쓰기 연습도 해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와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링크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기도 다 나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러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